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식 교수님 모시고 그 안재홍 선생의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사건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먼저 이제 3월 1일 3.1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해 4월에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안재홍 선생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활동에 이제 참여하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그 안재홍 선생님이 이 중학교를 그 쫓겨나시고 방축되시고 낙향에서 고향에 계셨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 우두커니 계신 것이 아니고 안재홍 선생 말로는 이제 시국 대책을 끊임없이 강구했습니다. 이 당시에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중앙공론이라는 잡지, 뭐 개조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. 그거는 안재홍 선생님의 제자였던 그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님이 1919년 8월경에 안재홍 선생님이 낙향에 있을 때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방문한 이유는 이희승 선생님보다 9살 많은 안재홍 선생님보다는 3살 많은 안재홍 선생님의 제자가 있습니다. 이병우라고도 하고 이승호라고도 하는 이분이 상해로 독립운동 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안재홍 선생님한테 어떻게 좀 조달하려고 하는 어려운 부탁을 하러 이승 선생을 대신 보냈는지 이승 선생이 대신 온 겁니다. 그때 이제 이승 선생이 본 걸 보면은 거기 중앙공론이라든지 그리고 개조라고 하는 일본 잡지를 보면서 그 정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안재홍 선생이 1919년 4월 말경에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민족 사상을 고취해서 정치 운동을 하겠다 하는 의도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. 그럼 왜 4월 말에 이때 올라오셨는가 하면은 그때 일본에서도 그 식민지 그 조선을 갖다 너무 이렇게 억누를 것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4월 초부터 조심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. 이걸 포착을 하셨는지 그래서 언론사를 만들겠다고 올라오신 겁니다.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동아일보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 일본이 언론사를 한국 사람들에게도 신문사를 허락할 것이다라를 아는 것이 매일신보사의 그 편집인이었던 이상엽이라는 사람이 1919년 6월 달에 알았는데 안재홍 선생은 2달 빨리 아는 겁니다. 그리고 이상엽이라는 사람이 7월 달에 동아일보 창간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 사람 이분보다도 빠른 거예요. 그런 거 보면은 안재홍 선생님이 이 시국이 돌아가는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.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미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있었다는 소식을 다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 가입하게 되는 어떤 안재홍 선생님한테 내재적인 동기는 정세의 변화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이미 활동 중이다.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라든지 신익희 선생 이런 분들이 거기서 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임시정부와 연결됐을 때 바로 거기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면 그 이 안재홍 선생님은 이 청년외교단 활동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죠? 이 단체의 활동의 목적은 뭔가요? 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결성이 된 거는 1919년 6월 달입니다. 서울에서 조직이 됐는데 이 조직하게 된 계기는 1919년 4월 11일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임시정부 외무총장이었던 김규식 선생님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활동 중에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서 조수왕 선생을 5월 달에 파리로 파견을 했어요. 근데 조수왕 선생의 동생이 조용주라고 있는데 그 조용주라는 사람하고 연병호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서 그 조수왕 선생을 비롯해서 임시정부의 어떤 외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에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자를 빼고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칭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조수왕 선생이 파리로 가서 또 유럽에서 외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독립자금이겠죠. 군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1919년 6월 달에 서울에 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조직이 됐습니다. 안재홍 선생은 이때는 가담하지 않고 7월 달쯤에 연병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재홍 선생님의 제자입니다. 안재홍 선생이 그
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, 그러니까 YMCA에서 5개월 동안 이제 간사로 있었는데 그때 재학했던 사람이 거기 연병호라는 사람인데 이 연병호가 안재홍 선생님을 총무로 추대를 해서 그래서 그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의 규칙서를 좀 이렇게 수정해달라 뭐 이런 의뢰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1919년 7월달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 가입을 해서 총무로서 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. 예. 그 2년 전인가 충평에 있는 그 연병호 선생 기념관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안에 자료 전시 속에서 연병호 선생하고 이 안재홍 선생님의 이 외교단 사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저도 반갑게 생각했습니다. 우리 민세가 이 청년외교단에 그 참여해서 뭐 어떤 성과를 거둔 건가요? 그래도? 이 청년외교단의 뭐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성과는 뭐 독립이겠죠.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임시정부에다가 뭐 군자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자금 같은 것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외교 15라 그래갖고 그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활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독립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을 알리는 그런 전단도 뿌리고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안재홍 선생님이 이 청년외교단에서 활동했던 것은 주로 이론적인 측면, 역시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 규칙서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19년 8월 달에 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라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임시정부가 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라. 그리고 그럼 국내에서는 모든 운동 단체가 연합해서 어떤 그 하나의 구심점인 그 중추기관을 만들자. 그리고 뭐 조소왕을 파리에 파견해서 특사로 파견해서 독립을 호소해라. 뭐 그리고 일본에도 한국 대표를 파견해갖고 일본 의회를 비롯해서 정부에다가 한국의 독립을 정당하게 요구해라. 뭐 이런 것들을 건의사항을 올리고 그럽니다.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안재홍 선생 명의로 답장까지 씁니다. 뭐 이제 이런 활동,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활동을 주도했던 분이 안재홍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그 1919년에 3.1운동이 있었고요. 그 4월에 임시정부가 상해에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또 우리 애국부인회 이런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이 해에 그래도 이 대한민국 외교단이 상당히 중요한 독립운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당시 언론에 보면은 최대의 사건입니다. 국내 비밀 결사로서는. 그리고 이게 동시에 같이 발각이 됩니다. 청년외교단하고 애국부인회 사건이. 그래서 당시로서는 최대의 비밀 결사가 발각이 돼갖고 당시 매일신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전면을 다 이거로 보도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. 1919년도 국내에서는. 예, 오늘 그 이 시간에는 민세 선생이 첫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는 대한민국 청년회계단 그 사건의 초기의 그 진행 과정과 활동 성과에 대해서 우리 김민식 교수님 모시고 알아봤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안재영 TV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